제가 엊그저께 르세라핌 사태에서 르세라핌을 쉴드 친 걸로 이렇게 뭐 보는 분들이 계셔. 근데 그분 중에 제가 댓글 하나를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논리가 특히 이상하네 라면서 쓴 게 있어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네. 보컬 트레이너들이 언제 일반인들 노래 부르는 영상 찾아다니면서 얘는 노력을 안 했네, 재능이 없네, CM이짓 한 적 있음? 대부분이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이거나 피드백 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 그에 맞춰 피드백 영상 올린 거 아니야. 근데 아이돌들이 뭐 언제 본인 평가해달라고 한 적 있음? 그런 상황에 쟤들은 왜 안 까? 이중잣대 아니냐 하는 건 사람들 반응 안 좋으니까 당황해서 아무 말에 말 돌리기나 하는 것 같고 스스로도 좀 우습지 않음. 전혀 우습지 않고요. 그냥 네 새끼 이해력이 나는 좀 더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좀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은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야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시야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사람을 그냥 틀렸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노래 연습을 하느라 보컬 트레이너 분들 영상을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쇼츠에 뒤지게 뜨더라고. 우리나라에 보컬 트레이너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독자들이나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피드백 해달라고 뭐 부탁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하면서 얘기할 때 댓글에 근데 솔직히 노래는 재능이죠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막 열변을 토해. 재능 아니라고, 연습으로 된다고. 근데 아이돌 얘기만 나오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아이돌들이 뭐 언제 본인 평가해달라고 한 적 있음? 아이돌들이 본인을 평가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아이돌이라는 직업 자체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죠. 그러면 보컬 트레이너분 라이브 방송 보다가 그냥 본인이 노래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래는 솔직히 재능이죠 라고 말을 한 친구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친구일까? 아니면 우리나라 현역 아이돌이 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친구일까? 나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보컬 트레이너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게 아니죠. 저도 당연히 뭐 저도 그냥 뭐 대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최근 며칠 동안 그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나 그 보디빌딩 갤러리 같은 데에서 보디빌더들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보디빌더들이 그걸 듣고 무너져 가기보다는 오히려 보디빌더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 물론 그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고 그 채찍이 맞을만 하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해. 솔직히 아이돌들이 욕먹는 거에 비하면 바디빌더들이 욕먹는 거는 더 작으니까 그 수위가 욕설 수위가 굉장히 세다고 해도 그 말을 하는 입의 숫자 자체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리고 뭐 나이대 같은 것도 있고 아이돌들은 다 미성년자들도 있고 이러니까 더 상처를 많이 받으실 거 아는데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 씬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면서 지자체에서 연봉을 억대로 받는 분들 근데 강경원 보디빌더 이런 사람들도 엉덩이 못 말려 나와. 뒷다리 수분 못 빼서 나와. 그래도 강경원 선생님, 강경원은 신이야. 전국체전 뭐 10몇 연패 막 이러면서 욕을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욕을 못 하는 분위기였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 만약에 강경원 선생님이 현재 전성기를 보내고 있어서 하체를 못 말려 나오면은 뒤지게 욕을 먹는 상황이다. 그럼 말렸을걸? 보디빌더들을 전부 신격화하고 전부 우상시하고 전부 막 대단한 영웅 히어로처럼 막 해버리니까 그 당시 보디빌더들은 발전이라는 게 없고 폐악질이 아니 난무를 했고 본인이 보디빌더 생활을 하면서 막 나쁜 짓거리를 너무 당연하게 했어. 옛날에 대보엽 선배님들이 저질렀던 문제들을 보자면 롱풀 땡기듯이 땡겨가지고 막 감옥 가버리고 여자 제자를 막 해버리고 헬스장에 방 만들어가지고 PT 끝나고 나서 19번 홀이가 막 이런 거 막 이지랄 하던 거에 비하면은 요즘 잘못들은 사실 많이 순화됐잖아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도 다들 인정을 할 건데 좀 비판이 많은 분야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채찍을 맞으면은 포기하든지 발전하든지. 근데 포기하는 애들은 어차피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지셨으니까 발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디빌딩 씬도 보디빌딩 갤러리가 뭐 바람직한 갤러리는 아니겠지만 그 갤러리 덕분에 많은 보디빌더들이 실제로 굉장히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돌 씬에서 계속해서 쉴드만 치는 분위기가 된다면 성장을 하기는 많이 어렵겠죠. 그럼 여기서 보컬 트레이너들이 아이돌을 까지 않는 거는 나는 거의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보거든. 자, 그러면 제가 홍은채 씨 귀엽잖아, 노래 좀 못할 수도 있지 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뭔가요? 나는 아이돌이 노래를 잘하는 거 별 관심이 없어. 난 어차피 노래 잘하는 가수들, 내가 듣고 싶은 가수들이 많아.
아이유 씨 들으면 되고 태연 씨 들으면 되고 에일리 듣고 하면 돼. 이번 세대 걸그룹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뭐 내 알바가 아니야. 어차피 음원은 좋으니까 코첼라인지 뭔지 나가든 말든 내 알바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뭐 노래 못할 수도 있지 뭐 예쁘시잖아 이러고 마는 거지. 근데 보컬 트레이너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왜 그럴까요? 보컬 트레이너들한테 보컬 레슨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처럼 일반인이지만 뭐 가수나 뭐 아이돌 같은데 꿈이 전혀 없지만 내가 노래방 가가지고 잘 부르고 싶어. 내 개인적으로 그냥 노래 실력을 키우고 싶어. 이런 분들이 보컬 레슨을 받으러 갈 수 있죠. 그 배우 중에 이지훈 씨냐 김지훈 씨냐 그 장발 되게 잘생긴 분. 그분도 지금 장효진 선생님한테 보컬 레슨 받고 있죠. 그 보컬 레슨 받아서 뭐 가수 데뷔하고 뭐 이러려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잘 부르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취미 생활의 영역에서 보컬 레슨을 받는 분들이 꽤 계시지만 아무래도 거액의 돈을 내고 보컬 레슨을 특히 장기적으로 받는 분들은 그곳에 뜻이 있는 분들, 아이돌이 되고 싶거나 가수가 되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시죠. 아니면 실용음악과에 가고 싶거나.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실용음악과가 워낙 경쟁이 세다 보니까 보컬 레슨 받아서 거기 학교 가고 싶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 자, 그러면 보컬 트레이너 분들 입장에서는 노래를 또 못하는데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로 아이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인한테 보컬 레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겠죠. 거시적으로 봐야겠죠. 아니 실제로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되고 노래를 잘해서 아이돌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보컬 레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나는 보컬 트레이너들이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노래 X 못한다고 뭐라고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나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걸 누군가 총대를 메고 해야 돼. 장효진 선생님이 해야 돼. 그거를 맨날 박효신만 빨지 말고.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업계 사람들이니까 뭐 깠다가 뭐 밥줄 끊기니까 못하죠. 아니 이걸 뭐 보컬 트레이너들이 뭐 다 어디 뭐 가수들하고 연줄 있고 기획사랑 연줄 있고 이래? 어디 기획사에서 보컬 트레이너 하는 거야? 그냥 사무실 하나 차려가지고 그냥 학생들 모집해서 하는 사람들도 널렸잖아. 그리고 그분들도 노래 뒤지게 잘하잖아 사실. 이 뭐 음색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이 왁구라든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가수를 못하는 거지. 노래 실력 스킬만 놓고 보면은 요즘 아이돌 가수들보다 노래 훨씬 잘하는 보컬 트레이너 분들 널렸잖아 요즘에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돌 까나 마나 뭐 그 업계에서 살아남고 말고 그런 게 어딨어. 야 만약에 르세라핌 노래 못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뭐 하이브에서 무슨 내용 증명 날아가가지고 너네 회사 이제 오늘부터 보컬 레슨 못함 뭐 이런 거 나와. 아니잖아. 아무 상관이 없잖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나도 헬스 트레이너고 헬스장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보디빌더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헬스장을 못 차리게 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만약에 보디빌더를 배출하는 뭐 되게 유명한 보디빌더들을 전문적으로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너라면 뭐 그런 게 영향이 있겠지. 보컬 트레이너라도 어느 기획사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가수들이 배우러 오는 분들의 수준, 그러니까 장효진 선생님 같은 수준이면은 욕 못하는 거 이해해.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일단 가수는 빨고 봐. 노래를 또 못하는데 일단 빨고 봐. 무서워하는 게 다 보여. 그냥 해봤자 뭐 춤 잘 춘다 뭐 칼군무 미쳤다 막 이런 얘기하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도 돌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돌려 얘기하니까 못 알아쳐먹으면서 악플 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팬덤이 무서워서 못함이라고 하잖아. 그 팬덤이 뭘 할 수 있는데? 어떤 보컬 트레이너가 유튜브 나와가지고 소신 발언을 했어. 르세라핌 노래 못하는 거 맞음. 지지 음역대가 아예 없음. 만약에 얘기를 했다 쳐. 그래서 르세라핌 팬들이 개빡이 돌았다 쳐. 그리고 뭘 할 수 있는데? 뭐 괴롭힘 당하고 하시겠지. 힘들겠지. 근데 이거를 진짜 아무도 총대를 안 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쪽 헬스, 피트니스 업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약쟁인데 약 안 친 척하는 사람들 바로 저격했거든. 약 쓰고 막 내추럴 대회 나가고 이런 사람들 바로 저격했거든. 왜냐하면 나 피트니스 업계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트니스 업계에 대한 애정이 있고 이 피트니스 업계가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의무감이 있어서 했거든. 물론 조회수가 똑같이 안 나오면 안 했을 확률이 높겠지만 어쨌든 조회수만 가지고 그걸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연예계 쪽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뭐 좀 급 좀 높고 입김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 무서워하더라. 만약에 어떤 노래를 못하는 걸그룹을 뭐라 했어? 그 그룹의 밴드들한테 욕만 먹을까? 노래를 잘 부르는 어떤 그룹의 밴드한테 칭찬도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심지어 정당한 비판을 한 거야.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깐 게 아니고 막 뽀샵 해가지고 막 음해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진짜 순수하게 보컬 테크닉이 부족하다고 사실을 정당한 비판을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쪽 팬덤이 진짜 말 그대로 사이버 불링을 한다. 그러면은 이걸 방어해줄 사람들의 논리도 충분히 생기는 거죠.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지. 그러면 그걸 왜 하냐? 궁극적으로 내가 만약에 보컬 트레이너 하는 사람이야. 동네에서 흑자 헬스장 하듯이 흑자 실용학원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은 아니 이 업계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가수를 해야 되는데 노래를 막 뒤지게 잘 부르진 않아도 적어도 노래를 꽤 잘 부르는 사람들이 뭐 예쁘고 춤 잘 추면 아이돌이 돼야 되는데 노래를 진짜 아예 일반인 수준도 못할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단지 왁구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은 저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는 이유로 아이돌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나는 이거는 본인 양심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실용음악학원 원장님이야. 학생들한테 뭐 달에 몇십만 원씩 받으면서 레슨을 해줘. 이 친구 꿈이 뭐야? 가수 되는 거, 아이돌 되는 거, 아이돌 기획사 연습생이라도 들어가는 거, 이런 게 꿈이야. 솔직해지자 우리. 아마 얘 대부분은 아이돌이 될 수 없다는 걸 그 선생도 알 거야. 어차피 아이돌이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애들, 그런 왁구의 재능을 가진 애들은 기획사에서 다 채가. 애초에 아이돌이 될 수 있는 왁구적 재능이 없는 친구들이 노래를 뒤지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아이돌 될 수 없다는 거 사실 알잖아. 노래 잘해도 아이돌 되는 건데요? 될 수 있는데요? 걔들은 보컬 레슨 받기 전부터 잘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윈터처럼 춤으로 합격한 애인데 보컬 레슨 받아보니까 대박이 터져가지고 리드보컬 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메인보컬 하는 친구들은 그냥 보컬 레슨 받기 전부터 애초에 잘해. 거기서 좀 더 완성형이 되는 거지. 그럼 얘 아이돌 못 되는 거 알잖아. 근데 돈 받고 레슨 하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양심이 찔릴 것 같아.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보컬 레슨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보컬 레슨을 열심히 받아서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 아이돌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진짜 0.1%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옳은 소리를 낼 것 같아. 아니 아이돌들이 노래를 음정 박자도 못 맞추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고음은 못 낼 수도 있는데 고음도 아닌 노래를 자기 파트 소화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목소리 정도는 내는 게 내가 나한테 돈 받고 보컬 레슨 받는 친구들한테 양심에 안 찔리는 그런 자세일 것 같아. 우리나라 대표 가수 아무리 김나박이 빨아봤자 김나박이 사실상 TV도 거의 안 나오시지, 음악 방송도 거의 안 나오시지, 뭐 콘서트나 가야 듣고 이래. 그럼 그분들이 우리나라 대표 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대중가요 부르는 사람인데 대중에게 모습을 잘 안 보여주시는데 대중가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우리나라 대표 가수는 그냥 아이브, 르세라핌, 뭐 뉴진스 이런 데가 대표 가수인 거잖아. 사실 김나박이 아니고. 나올 이수는 못 나오는 거잖아. 조용히 해 새끼야. 현직 보컬 트레이너이고 국내 대형 기획사에서 2년간 근무했고 지금 학원 차리고 운영 중입니다. 기획사에서 정말 정확하게 보컬보다 댄스에 더 비중을 두고 있고 보컬은 아예 신경 안 쓰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어느 기획사든. 근데 YG만 유일하게 보컬에 엄청 집중합니다. 제 와이프가 YG 계열사에서 보컬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기획사 욕은 또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냐면 아니 기획사는 대중가요를 만드는 기획사잖아요. 대중가수를 만드는 기획사잖아요. 그러면은 대중이 좋아하는 가수를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하이브 보고 왜 그런 멤버 뽑았음? 이렇게 말을 해봤자 그럴 거면은 르세라핌 인기가 없어야 되잖아. 아니 아일리시 인기가 없어야 되잖아. 인기가 존나 많은데 뭐 어떡하라고. 나는 이건 심지어 기획사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뭐 어떻게 따지면 그냥 이렇게 흘러왔지. 근데 이제 자정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야 너네가 이쁘고 춤 잘 추는 애를 좋아해가지고 걔들이 계속 떠왔어. 야 걸그룹에서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아이유나 태연님 같은 경우도 있지만 설현님 같은 경우도 있네. 설현님은 노래를 잘 못하잖아. 근데 압도적 1티어까지도 올라갔었잖아. 예쁘고 춤 잘 추시니까 너네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만들었어. 근데 이제 와서 노래는 왜 못함? 이러면 기획자 입장에서 야 노래 못해도 좋아하더만 왜 이제 와서 지랄이야 할 수 있지. 그 정도로 못하는 줄 몰랐지. 저 말도 인정을 해야 돼. 왜냐면 이게 기계로 만져버리니까 그리고 AR을 좀 깔아버리니까 얼추하네 요런 느낌이었는데 생라이브를 들어버리니까 씨발 이게 뭐요. 저 친구도 사실 피해자야.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만났어. 근데 나는 몸매파야. 몸매만 좋으면 돼. 얼굴 안 봐나.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저 쌩얼 진짜 별론데. 괜찮아. 나 몸매만 좋으면 돼. 몸매 좋은 거 맞지? 몸매는 뒤져요. 근데 쌩얼 진짜 괜찮아. 근데 결혼 전에 쌩얼 한 번은 보자. 그분이 누드 메이크업을 하고 온 거야. 괜찮네 이 정도면. 결혼을 했어. 그리고 나서 진짜 빠득빠득 얼굴을 뽀득뽀득 씻은 거를 봤는데 이게 뭐야. 막 손이 올라가 막. 야 씨발 쌩얼 이거 야 무슨 일이야 이거. 야 얼굴에서 왜 난이 일어났어.
아니 몸매만 본다면서요. 아이 빨 해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될 수 있죠. 라이브라고 해도 손을 대버리니까 라이브에. 그리고 요즘엔 실시간 튜닝도 된다며. 그러니까 저 정도일 줄은 몰랐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거는 방탄 불핑 탓도 있어. 방탄 불핑이 눈을 너무 높여놨어. 몇몇 그룹이 있어요. 방탄, 샤이니 이거 너무 잘해 얘들은 진짜. 저는 예전에 한때 저는 죄송하지만 끼니진을 입었다는 이유로 샤이니를 좀 얕봤던 적이 있습니다. 저 바지 싫어하냐? 저런 사이즈의 바지를 입는다고?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 레인보우 색깔로. 그것 때문에 샤이니를 얕봤던 적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라이브 하시는 뭐 이런 걸 좀 봤어. 와 진짜 뒤지게 잘하더라. 방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도 진짜 뒤지게 잘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몇몇 그룹들이 이 눈을 너무 높여놓은 거야. 옛날에는 안 그랬어. 나는 핑클 SES 시대잖아. 노래 좀 못해도 뭐 딱히 왜냐하면 아이돌한테 애초에 그런 걸 바라지를 않으니까. 애초에 바란 적이 없어. 근데 뭘 실망을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도 비주얼 그룹이긴 하지만 테티서가 있고 2NE1도 CL하고 빅봄씨 있고 GD 같은 분도 있고 뒤지게 잘하잖아. 막 그 실력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1티어들이 너무 잘해지는 거야. 이래버리니까 사람들 눈이 올라간 상태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룹이 나왔는데 좀 더 갈쿠라시 컨셉에다가 우리 개잘한 방탄임, 우리 방탄 걸그룹이야 막 이러면서 했어. 날 부숴봐 막 이러면서. 있지마 내가 걸어온 커리어 막 이러면서 다리 찢고 막 이래. 센 척을 막 하신 거야. 근데 라이브를 들었는데 아침에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러세라핌도 결국은 센 척하다가 못해서 문제인 거죠. 애초에 나는 이게 소속사 쪽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는 그 김채원 씨 포지션은 진짜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나도 해밀이 예체파 이런 거 봐서 김채원 씨를 좀 알아요. 근데 김채원 씨가 무대에서는 되게 막 카리스마 있게 무대를 열심히 빡세게 하고 예능 같은 거 할 때는 뭔가 약간 빈틈 있는 거 같은 거 보여줘. 이게 이제 남자들이 환장을 하는 거죠. 애니 씹덕들이 환장하는 여자 주인공인데 뭐 싸움이 있거나 막 뭐가 있거나 자기 본 일을 할 때는 존나 막 멋있어, 잘해. 근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는 좀 허당기가 좀 있어. 빈틈이 좀 있어. 이런 남자들이 환장을 하는 거거든. 근데 막내 개의 컨셉을 나는 회사 차원에서 좀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나도 이번에 뜨니까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막 보게 됐는데 자기를 자꾸 애기라 그러고 뭐 애기 사탕봉지 뭐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막 나 막내 나 애기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르세라핌을 하면 안 되지. 그 도끼 컨셉을 하면 안 되지. 막 90년대 00년대 이럴 때는 뭐 걸그룹이나 뭐 보이그룹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룹 컨셉상 이 새끼는 아가리 열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넌 예능 나가도 얘기하지 마. 흔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예능 나와서 자기 사실 말 되게 많은 스타일인데 그때 이제 사장님이 말하지 말라 그래서 예능에서 과묵하게 있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엄청 많죠. 왜냐면 그 그룹 이미지가 있는데 이 새끼 아가리 열면은 그룹 이미지가 해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넌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해야지. 그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뭐 미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미주도 사장님이 야 미주야 너 예능 나와서 말하지 마. 왜냐면 미주가 말을 하는 순간 러블리즈의 그 이미지가 깨져버리니까 존나 예쁜 아줌마처럼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야 미주는 그 마녀사냥에서 신동엽, 코쿤, 주우재님 그렇게 남자 세 분 있었잖아. 그 세 분이 막 이렇게 약간 미주를 돌리고 놀잖아 마녀사냥에서. 그 완전히 입닥치게 했던 미주씨 얘기가 있었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미주가 갑자기 근데 여자는 되게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은 자궁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러니까 남자 MC 3명 다 걔가 근데 만약에 러블리즈 한창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TV 나와서 했어 봐 씨. 요즘에는 이제 아이돌들이 그나마 좀 솔직한 편이고, 옛날에는 무조건 내숭 떨어야 됐거든요. 막 색드립 같은 거 막 치면은 막 무슨 얘기지? 자궁이 뭐예요? 아이돌은 자궁 없어요? 막 약간 요런 느낌이어야 해. 걸그룹은 옛날엔 그래. 일본은 아직도 그렇고. 그래서 색드립이 나와도 알아들어도 이를 악물고 모른 척 해야 돼. 그때 태연 씨가 연예인 집 찾아가는 무슨 프로그램 신동엽 아저씨랑 나왔는데 태어나셨을 땐가요? 이러니까 신동엽 아저씨가 그때는 아빠한테 있을 때지. 이러니까 그때 태연 씨가 그거 듣고 빵 터져가지고 막 박장대소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욕 먹었어. 근데 그때 레전드였던 게 놀러와였나 뭐 이런 데였는데 인기 있는 걸그룹 분이 나왔거든. 근데 그때 하필이면은 김한국 씨였나? 그 옛날에 완전 탑 개그맨이었는데 쉬시다가 한번 이렇게 나오셨어. 근데 김한국 씨가 색드립을 잘 치거든. 약간 원조 신동엽 같은 느낌이야. 엄매 기사라고 막 그거 하던 분인데, 아무튼
그분이랑 하필이면 걸그룹이 겹쳐서 나온 거야.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아, 김한국 씨가. 근데 김한국 씨가 그 썰을 풀기 시작하는데 우리 집에 개를 키우는데 나이가 16살이야. 걔가 우리랑 벌써 16년을 살다 보니까 남들은 뭐 앉아 일어서 하지, 우리는 명령도 필요 없어. 앉았으면 좋겠다 싶은 눈빛 보내면 앉고, 일어났으면 좋겠으면 일어나고, 그냥 우리가 뭘 하든 분위기를 다 읽어.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어쩌다 한 번씩 야릇한 분위기가 딱 흐르면은 걔가 침대 옆에 이렇게 딱 앉아 있다가도 귀신같이 그 냄새를 맡고 싹 일어나서 나가, 이러니까 옆에 이미 다 터졌어. 터졌는데 걸그룹 혼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걔도 느끼는데 난 못 느낀다, 이러고 있었는데 김한구 아저씨가, 걔가 우리가 야릇하면은 분위기 읽고 나갔다가 정확하게 1분 30초 뒤에 들어와. 그러니까 걸그룹 걔가 터져가지고 사장님한테 혼난다고 이제 막. 그리고 이거 진짜 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우시겠지만 그 몸이라는 게 참 솔직해.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올라오고 여자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임신 잘 되려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이치인 거죠. 자궁 엘리베이터의 개새끼야. 너네를 만나면 그 자궁 엘리베이터가 그냥 100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차은우 같은 분 만나면은 이제 거의 뭐 지하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큰일 나니까 지상 1층에 머무는 거고. 씹덕들이 보는 만화 같은 거 보면 키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마치 NTR라는 금태양 새끼가 막 엄청 훌륭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까지 찾아가는 걸로만 그리는 게 바로 씹덕 작가들의 한계인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네 여자친구 것도 내려오고 금태양도 찾아가고 해서 그게 만난 거야. 괜히 이런 얘기 해가지고 너네 또 슬퍼졌다 주말인데. 형이 말하는 거 거기에 다 나와요. 미안하다, 내가 많이 못 봐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쉴드 문화하고 디스 문화 중에 과연 어떤 게 더 좋을까? 저는 예전에 모닝구 무스메를 좋아했었거든요. 카고 찌지를 좋아했었는데, 카고아이는 이제 멘탈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자기보다 한 20살 많은 카메라 감독 막 이런 사람하고 막 온천 여행 떠났다가 걸리고 댐베 피고 막 난리가 났었죠. 무대에서는 항상 생글생글하고 막 스미마셍 막 이러고 해. 근데 사실 그거 안 하고 싶어 이제. 아니 그 지랄도 2년 3년이지 막 5년 10년을 그러라고 하니까 변하고 싶어. 변하는 걸 용납을 안 해. 노래 못해도 돼, 춤 못 춰도 돼, 연기 못해도 돼, 쉴드 쳐줄게. 대신 너는 항상 그대로여야 해.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어줘. 순수하게 있어줘. 과연 행복하냐 이건 거야. 이 문화에 있다고 해서 딱히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사실 노래는 은채나 사쿠라나 또이또이 못해. 굳이 따지자면 난 사쿠라 씨가 더 못하는 것 같긴 하거든, 노래를. 근데 어쨌든 사쿠라 씨는 일본에서 아이돌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아이돌만 1회차, 2회차, 3회차야. 굉장히 성실히 열심히 해오셨어. 그리고 예전에 춤을 잘 못 추셨는데 최근에 춤은 잘 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노래를 못 불러도 사쿠라 씨가 좀 욕을 덜 먹었는데, 홍은채 씨는 왠지 그냥 개꿀로 거기 들어간 느낌이잖아요. 왜 들어갔지 싶은 의아함이 있는 분이시긴 하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회사 사장이 있어, 갑질을 했어. 이거보다 어디 회사 사장의 와이프야, 그냥 집에서 살림하셔, 그 사람이 갑질을 했어. 후자가 왠지 약간 더 킹받는 그런 느낌? 본인의 힘이 아닌데, 본인의 능력이 아닌데. 그래서 사실 그 개인은 막 그렇게까지 막 인기가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대단한 팀에 속해 있어서 약간 꿀을 빨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까지 일으켜? 요런 느낌? 근데 이제 사쿠라 씨도 이제 결국에는 욕을 이제 비슷하게 먹고 있죠. 쉴드 치려다가 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뭐 이런 것처럼. 아니 그 초밥 셰프인데 그 밥을 존나 개같이 질게 한 다음에 밥이 왜 이래? 세상에 완벽한 셰프는 없다. 회는 잘 썰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흑자일스 보세요. 몸 좀 못 만들어도 욕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하지만 멘트 절면 욕 먹겠죠. 본인 주 업무는 좀 해내야 되잖아. 만약에 뭐 외모 지적을 받았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그건 맞는 말이죠. 뭐 타고난 비율 지적을 받았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맞는 말이죠. 근데 가수인데 노래하고 춤을 못했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머리 씹는 의사 선생님이야. 비행기를 타셨어. 누가 쓰러졌어. 스튜어디스가 혹시 의사 계세요?
머리심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계셨어. 근데 옆에서 눈치 없는 흑자일스가 여기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머리심 의사 선생님이 아 씨발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해가지고 막 뭐 처치를 해야 돼. 근데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비난해. 의사잖아요. 이건 초파도 고치겠다. 이랬을 때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머리 심는 의사 선생님이 본인 병원에서 머리를 심다가 잘못됐어. 1000모를 심었는데 900모가 뒤졌어. 100모 남았어. 앞천 관장님처럼 100모만 여기 덜렁이 있어. 그래가지고 환자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살아남을 확률이 10%가 이게 뭐냐 말이 되냐 이게. 사람이 용암에 빠져도 10%보단 더 살겠다 막 그랬는데 갑자기 머리 심는 의사 선생님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이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 주 업무잖아. 만약에 나였잖아. 흑쿠라였잖아. 우리 팀 멤버 은채가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난리가 났어. 나 흑쿠라. 은채야 보컬 레슨 받자. 나도 같이 갈게. 언니랑 장효진 만나러 가자. 샵 장효진. 이게 아비야. 뭐 이런 거 해놨으면은 사람들이 좀 낫지. 근데 거기서 뭐 기싸움을 해버리니까. 형 뒷북 미안한데 여자 흥분하면 자궁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올라간대. 출산하면 약간 내려올 수 있다고 그러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 기회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완벽한 자궁은 없다. 난 그래서 좀 자정작용이 일어나면 좋겠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지금 우리나라 걸그룹들이 보컬이 뛰어나져야 된다. 우리나라 걸그룹들이 음악성이 뛰어나져야 된다. 이런 소리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예쁜 분들이 나와서 춤이나 잘 췄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쪽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아일릿은 일본인만 일본인이었어? 그 보컬 논란된 사람? 나 일본인인지 몰랐네. 야 일본인은 봐줘. 그분 일본이면 노래 잘하는 편일 수도 있어. 그 썩어 문드라진 샹들리에나 마자화자 막 그런 거 봐봐. 거기는 어쩔 수가 없어. 아니 트와이스만 해도 일본 멤버는 원래 못해. 사나가 일본에서 디바일지도 몰라. 모모는 지금 호흡이 90%가 코에서 나와. 나머지 10%는 여기 눈물샘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지금 연습생 포함해서 데뷔한 것까지 지금 거의 10년이 되셨잖아. 활동한 지. 근데 그게 안 고쳐지잖아. 그거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홍은채 일본이님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되어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요계가 일본화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바뀔 듯. 일본의 특징이 일본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을 뮤지션이나 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아티스트라고 분류를 하잖아. 근데 어디 무대에 모시고 토크쇼 같은 걸 할 때 아티스트 모십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제가 예전에 00년대 그 쇼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봤고 우타방 같은 것도 봤지만 거기서는 보컬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오시면은 애초에 그냥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직업이 아티스트야. 호칭이 아티스트야. 그리고 아이돌이 오면은 그냥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애초에 그냥 아예 구분을 해버려. 그래서 아이돌은 노래를 못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성실하고 열심이고 예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스마프 같은 경우에 스마프 전원 다 노래를 못해. 진짜 못해 노래를. 심지어 한 명은 거의 음치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나카이상 좋아해요. 그분 거 예능을 많이 봐서 정말 나카이 좋아하는데 음치야. 음치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방탄의 리더야. 아라시 같은 경우도 노래 잘하는 애 한두 명 있냐? 나머지는 노래 못하죠. 걔네들이 근데 국민 아이돌들이었어. 근데 뭐라고 하지 않아요. 라이브 할 때 노래 되게 못하거든 진짜. 근데 막 목에 핏대 세우고 진심으로 열심히 하잖아? 그럼 막 박수를 쳐줘. 열심히 했으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의 직업은 아이돌이야. 아티스트가 아니야. 춤도 우리나라 수준에서 보면은 스마프나 아라시 춤추는 거 보면 그냥 율동이에요 진짜로. 하계회예요. 그 정도 수준이야. 그래도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이러면은 엄청 박수 쳐주고 감동해서 울고 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아이돌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보컬을 아예 기대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 이미 왔죠. 사실 가고 있다가 아니고 이미 왔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이대로 그냥 넘어갈까 싶기도 하고. 수지가 라세라핌보다 노래 잘하는데 수지 노래 잘해. 춤도 잘 추고. 수지 은근히 뭐 아주 큰 육각형까지는 아니지만 육각형 아이돌이죠. 연기 돼, 노래 돼, 춤 돼. 그리고 수지는 일단 톤이 엄청 좋죠. 목소리가 좋죠. 수지 정도 얼굴에 그 정도 보컬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나? 없지 않아? 옛날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수지 사왕급이네. 사왕이면 뭐해 왕따인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고 저는 그냥 아이돌은 예쁜 게 좋아요. 오해 없으시길.